다들 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 하루는 별로죠. 사실 시장을 별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막 엄청 크게 하락 조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지금 기분 자체가 별로인 거는 안 올라서겠죠. 뭔가 오를 것 같은데 그리고 올라야 되는 자리인데 시장이 쉽게 오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마 다들 가슴이 좀 졸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결론부터 항상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죠.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9일날 관세 이야기가 있잖아요. 악재죠, 악재. 코인 시장에서는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여러 번 많이 반복을 했었는데 악재이긴 하지만 항상 악재는 호재, 호재는 악재다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날짜가 있는 악재는 뭐다? 호재다라고 했잖아요. 9일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9일이 지나고 나서 오르거나 9일이 안 지나고 나서 오르거나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다가 만약에 9일날 어떠한 발표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게 이제 악재에 대한 해소죠.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 거고요. 만약에 9일날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이후에 이제 관세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은 이상 없는 이상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호재성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9일까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냐, 얼마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걱정인 거기 때문에 아마 9일까지는 시장이 조금 가슴을 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입이 지겹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거의 2023년 22년 11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오를 것 같다,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스톱플로어에 대한 이야기, 오랜만에 다시 이제 스톱플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스톱플로어는 이제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이제 노란색 영역이죠. 노란색 영역은 비트코인이 역사상 강세 영역에 이제 들어갈 때죠. 이렇게 강세 영역에 들어갈 때. 강세 영역에 들어갈 때 이제 발생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주황색에서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장은 상승장에 돌입을 한다라고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게 아주 완벽하게 색깔에 대한 것을 색깔 번호가 뭐냐?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빨간색에서 이 주황색으로 바뀔 때 색깔 번호가 뭐냐? 따져보면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노란색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상승장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거의 이제 돌파를 했었죠. 시장이 이제 박스권 구간에 대한 이제 돌파를 했고,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비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파 전에 비비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최근에도 있었던 이제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 이후에 이제 하락 트렌드선을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시장이 비비는 단계가 나와요. 이때 당시에도 이거 뚫었냐 안 뚫었냐, 뚫었냐 안 뚫었냐, 이거 뚫은 거야 안 뚫은 거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뚫었다, 이건 못 뚫었다, 지지부진거린다, 여기서 힘을 못 쓴다 하는 것처럼 보통 이제 이게 뚫는 과정에서는 많은 저항세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다 많은 트레이더 입장마다 되게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항에 대한 자리는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관점,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접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물량 때문에 어느 정도는 쉽게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비비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뚫고 나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비비지 않고 오히려 뚫어버리고 시작하는. 그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리테스트라고 하죠. 리테스트 확인을 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적인 부분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좀 보게 돼요. 현재는 이제 비비고 있는 자리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현재 자리가 이전에 대한 신고점, 정고점 영역이고요.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대한 고점 영역들에 대한 구간이죠. 고점에 대한 저항받았고, 고점에 대한 또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요, 정 고점에서도 한번 눌림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눌림 현상이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뚫어 올렸다고 해도 눌렸다가 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어느 정도의 매도에 대한 것도 112K 정도 영역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112K에서는 이번처럼 비비지 말고 그냥 뚫어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야 이제 시장이 좀 가봐야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현재는 그냥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저기 채널들 여기저기 분석하는 걸 보면 상승장의 끝이다, 다이버전스다, 하면서 하락장의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현재 구간이 최고점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현재 구간이 최고점, 앞으로 올
3년 이내, 앞으로 올 3년 이내에 최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보면 정말 이런 데서 이런 데 가 있겠죠. 이런 데 가 있고 와 여기가 진짜 최고점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현재 구간이 진짜 큰 상승장에 우리가 나중에 시장을 딱 보면 차트가 올라서 막 진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와 내가 여기서만 샀었어도 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 자리 현재 요런 자리 있잖아요. 68K 야 지금 말로만 들어도 내가 저 자리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도 실제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오르기 전이죠. 여기로 볼까요? 여기로 봐야지 조금 더 약간 체감상 좋겠죠. 조금 더 잘라서 볼까요? 이쁘게 좀 잘라볼까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게 잘라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자리도 그때 당시에 이 자리도 와 이거 계속 떨어지고 나서 이거 진짜 날아가는 거 아닌가, 떨어지고 나서 플래그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했던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 자리가 와 내가 진짜 더없이 살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자리가 됐잖아요. 지금 자리는 사실 어느 쪽으로 다 얘기를 해도요 다 맞는 자리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시간을 보면 최고점이 자리고 있고 나중에 시간을 보면 저점이어가지고 내가 누구나 다 사고 싶은 자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갈림길에 있는 구간이에요. 현재 구간이 나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말다시피 지금 하락 트렌드에 대한 구간에 대한 비비기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5K 만약에 내가 105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때 되면 시장은 이제 돌파가 됐죠. 돌파에 대한 실패 관점으로 그때는 위험에 대한 관점이죠. 실패한 시그널에 대한 실망 매물에 대한 많은 매도량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저점이 깨지는 자리가까지 보거나 아니면 다시 올라오는 것까지 볼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는요. 저번 시간이랑 똑같아요. 사실 오늘 막 뭔가에 대한 큰 게 있어가지고 뭐 방송에 대한 녹화나 시향을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105K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물론 아직까지 뭐 매수를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매수에 대한 좋은 자리를 찾으면 되겠죠. 완벽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눌림에 들어간다거나 아마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불타기식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불타기식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한번 짧은 손절에 대한 구간을 잡고 진입해보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진입에 대한 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고요.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다. 내가 장기적인 포지션, 근데 저처럼 장기적인 포지션을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딱히 우리가 진짜 105K 이런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서는요 105K라고 얘기했죠. 105K가 이탈되지 않은 관점에서는요 얼마든지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105K가 깨지고 조금이라도 더 조정이 발생했다고 쳐도요 그런다고 해도 올라가는 관점에서의 또 A파도 저번에는 이제 여기 짧은 것에 대한 5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구간도 또 오르죠. 쫙 끌어올렸죠. 쫙 끌어올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서의 또 단기 5파동 여러 번의 행보와 여러 번의 물량 을 흡수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매도 물량이잖아요. 차익 실현 물량,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그 5파동, 그러니까 횡보의 구간을 5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고요. 지금도 하나, 둘, 셋, 넷, 5번, 그렇죠? A, B, C, D. 또 단기 관점에서 또 이걸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또 이 파동이 그러면 또 상승에 대한 파동, 우리가 계단식 흔히 말하는 계단식 상승이 된다는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놓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그 5파동을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이 큰 올린 것에 대한 또 5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것처럼 이 5파동 야 그럼 언제까지 계속 5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5파동을 하는 관점에서 여기서도 5파동을 하는 관점에서도 만약에 여기가 이탈된다 그러면 이건 5파동이 아니겠죠. 이거는 쌍고점에 대한 넥라인 이탈 관점에 대한 하락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5K의 이하에 대한 하락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상승적인 관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래 이렇게 우리가 큰 상승 이 횡보 때도 굉장히 지겼죠. 이때 조정 때도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게 돌파가 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비비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빌 때 가장 많이 실제로 막 어저께 이런 조정이 발생하니까 요 정도 조정을 발생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와 이거 뭐 실패다 안 올라간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면요 엄청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런 조정도 상대적으로 많이 봤지만
사실상 위 파동 안에서 굉장히 짧은 구간 안에서의 그냥 횡보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만 보면 되기 때문에 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가슴을 좀 졸여하는지, 그 가슴을 졸인 만큼 조금만 움직여도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상태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105K까지 보면 현재 구간에서 105K까지는요 고작 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3% 정도에 대한 구간에 대한 그 조정에서 뭐 1% 조정 나오고 막 이렇게 1% 조정 나오고 2% 조정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심장이 떨려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이 큰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말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지나가서 여기가 진짜 고점이라고 차트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나중에 진짜 1년 있다고 보니까 2026년 딱 가서 보니까 야 진짜 고점이라고 해도 105K 여기에요. 105K. 내가 만약에 105K가 깨지고 나서 팔한다고 해도 105K는 굉장히 2026년에는 아마 그런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와 내가 저 자리에서만 팔았어도 내가 요 자리에서만 팔았어도 저 정말 많이 팔았다. 우리는 얼마나 잘 파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가지고 얼마나 어디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잘 파느냐 잘 팔고 잘 사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냥 작은 105K에 대한 구간만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 좋아요. 자, 짧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빨간색 선이 이제 하락에 대한 트렌드선 구간에서 이제 좀 비비고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가기보다는 조정 관점도 좀 보고 있어요. 조정 관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랐다가 한번 이제 아래로 좀 많이 뺐잖아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ABC 관점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ABC 관점에서 한번 빠진 파트는 이제 한 번 정도 더 빠진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제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관점도 조금 열려 있어요. 사실 조정을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을 할 것 같냐라고 한다 그러면 105K가 깨지지 않는 관점에서는 한 106K까지는 단기 조정 관점이죠. 단기 조정 관점 정도는 열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조정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데까지 조정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비비락 올라가는 게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9일날이죠. 9일날이 요 날이거든요. 요 날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 관점 정도는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7K나 이런 데까지 106K죠. 106K나 이런 데까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20일 이동평균선 20MA죠. 20MA 이동평균선 자리이거든요. 이런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단기 하락 정도 그래서 횡보적인 관점이죠. 횡보적인 관점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좀 열어놓으면 좋으시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근데 여기서 뭐 조금 조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장기적인 분들이 매매를 막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팔고 다시 사도 1%도 안 돼요. 이게 1% 되는 영역도 아닌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5K가 깨지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부분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뭐 매매를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매 추천을 거의 안 하는 거의 지켜만 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제 나도 비트코인 사고 싶어 나도 상승장이 가는데 한번 혹시 모르잖아 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도 한번 사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사실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해보면 매수에 대한 추천이라기보다는 짧은 손절인 관점이 되는 거죠. 짧은 손절에 대한 관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손익 대비 관점에서 이제 보는 구간이 되거든요.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한 106K 정도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위로 올랐을 때는 이제 위로 진짜 말 그대로 큰 상승을 보는 거죠. 마이너스 2% 정도에 대한 손절. 105K는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거든요. 2%에 대한 손절을 가지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사실 물음표죠. 수익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가 되는 겁니다. 2억이 가든 3억이 가든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신고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손익 대비 관점에서는 이제 접근하기는 좀 좋을 거예요. 물론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진입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명확한 손절 자리가 있으니까. 한 번은 이제 혹시 비트코인을 못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마이너스 한 2%에 대한 손절만 명확하다 그러면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금 구간은요 긴장감이 놓여 있는 구간이에요. 굉장히 왜냐하면 딱 그 작은 한 차이 거의 항상 시장의 마지막 구간까지 가면 그 작은 거 한 차이가 시장에 대한 상승이었냐 하락이었냐를 굉장히 크게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맞출 수는 없어요. 물론 상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플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역사상 한 번도 변함없이 노란색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 노란색 영역에 저번 상승장 때도 보게 되면 노란색 영역으로 바뀌고 나서는 올랐어요. 물론 그 전에 큰 조정을 받고 나서 올랐지만
올랐지만 어쨌든 노란색 영역은 상승 쪽으로 계속 치우쳐서 올라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신고점을 가서 도전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란색이 이제 좀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큰 상승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작은 거 하나죠. 그 작은 거 하나 정도만 어느 정도만 지켜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긴장감이 느껴져서 불안할 거예요. 그게 터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변수의 이야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작은 거 하나만 기준만 놓고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큰 나에 대한 손실이 되거나 실패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만 염두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요즘에 방송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방송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다들 방송을 잘 안 해요. 방송 잘 안 하고 막 분석도 잘 안 하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면 아마 다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지금 딱 뭔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가 나오기 전에 그 극도에 대한 이제 긴장감이 있는 그 순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장 있잖아요. 이런 장을 충분히 경험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다음에 정말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구나, 가장 긴장감 되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한번은 생각해보고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람 맞춰놓고 기다리세요. 알람 맞춰놓고. 자, 그러면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제발 다음 방송 때는 떡상 나와가지고 우리나 모두 웃기기 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축배를 터뜨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긴장돼요. 항상 비트코인은 올라도 힘들고 떨어져도 힘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지인한테 이제 그런 얘기했거든요. 지금이 비트코인 최고가 아니냐? 지금 비트코인 가진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익이 아니야. 지금 수익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 더 큰 수익을 원하지만 짧은 구간의 정도만 이제 보고 기준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다음 방송 때는 장대 양봉 보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